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시청자 질문이고, 아까 앞전에 질문해 주신 HK누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신 HK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무원이 떠올라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제 주변에 공무원 붙으신 분은 10대, 20대에 공부를 손에 놓지 않고 꾸준히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인들은 9급, 7급 경찰 다 붙었습니다. 최근에 공공도서관 보면 저 대학교 중간고사에서 봤던 형법책 공부하던 아저씨가 그대로 있더군요. 그분은 10년 전 저 고등학생 때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거 보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엄청나게 쉽지 않고 무섭다는 걸 느낍니다. 친척 중에도 8년차가 있고 걔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는 애였습니다. 원래 제가 욕을 해도 들어먹지 않고 지금은 신경 안 쓴 지 꽤 오래됐습니다. 장우생의 심리야 그들을 구원하는 법이 있긴 한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고신앙인. 고신앙인 생각보다 많네. 주변에. 집집마다 한 명 꼭 있네요, 이게. 그러면 HK누님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친척은 어느 직렬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시립도서관 같은 게 있잖아요. 시립도서관. 네, 그런데 가보면 도서관이 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예. 나도 그런 분도 있었어. 내가 경찰 공부할 때 있었던 분이 얼마 전에 소설책 하나 빌리려고 갔는데 있는 거야. 예, 있어요. 옷차림도 변하지가 않아. 헤어스타일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않는 건가, 뭔가 착각이 동료였어. 네, 그런 분들 꼭 있습니다. 많진 않은데 군데군데 섞여 있습니다. 야, 부모님 걱정 많으시겠네. 8년차인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네요. 걔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는 애.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10년, 20년에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HQ님이 제가 페퍼가 하나 해드릴까요? 일단 여친척집 잘 살죠? 내가 보니까 못 사는 집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왜냐하면 일반적인 집에서는 저렇게 못 시킵니다. 네. 제가 주변에 공무원 수험생도 보면 집안 형편이 다 안 좋았어요. 좋은 사람도 있긴 한데 한 10명 있으면 8명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뭐 집이 막 뭐 굶어 죽는다 이게 아니라 뭐 집에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내가 일을 해가지고 집에 좀 보탬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닭값이 장사한다고요? 와, 그럼 8년 동안 그 수험 기간 이제 용돈을 받은 것도 꽤 되겠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어도 8년이면 얼마야? 9,600만 원. 야, 1억이네, 1억. 돈 먹는 하마가 여기 있었네. 예. 예, 보통 보면 초장학생들 특징이 뭐냐면 예, 집이 유복하고 예, 내가 직장 안 다녀도 예, 충분히 먹고 산다. 왜냐하면 장수하고 싶어도 못해. 4년 5년 하고 싶잖아. 못하는 게 돈 때문에 못해요. 돈 때문에. 예, 여러분들 주변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다들 보면 집안 형편이라든지 어떤 금전적인 상황이 안 좋아요. 예,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직렬이건 간에 사정이 다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왜 뭐 필기 합격 하잖아요. 필기 합격하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그때 막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렇게 해요.
예. 몇 푼이나 더 벌려고. 5만원, 10만원이 아쉬운 분들 많습니다. 예.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근데 보면 이제 4년, 5년 하신 분들 보면 내가 합격 안 해도 어차피 부모님 먹고 사니까 부모님은 용돈 잘 주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이게 편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솔직히 말하면 저 친척은 붙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 붙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본인도 압니다. 자기가 안 된다는 거. 예,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할까? 안 되는 거 알면 빨리 접어야 되잖아. 예. 본인이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자기가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왜 못 접는지 아십니까? 이 생활이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일을 안 해도 되고 어차피 공부한다는 핑계 대면 부모님 용돈 줄 거 아닙니까? 용돈도 굉장히 많이 받아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달에 한 100만원씩 받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공부할 때 책 사야 된다, 모의고사 봐야 된다, 강의 끊어야 된다,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사 먹어야 된다. 이런 면목하에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적게 들어도 한 80에서 100만원 매달 친척 부모님한테 뜯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땐 꽤 많이 뜯었을 겁니다. 공부한다고. 이게 편하거든요. 정말 편하거든. 왜냐, 집에서 공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도서관이나 아니면 독서실 가잖아.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용돈 좀 받았기 때문에, PC방 가도 되고, 맛있는 것 좀 먹어도 되고, 예, 좀 놀아도 됩니다. 이 편하거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접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접으려고 하면 이거 못 하거든요. 이거 이제 내가 공무원 시험, 엄마, 나 이제 공무원 시험 그만할게. 나도 이제 할 만큼 했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페인돼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동안 뒷바라지느라 고생했고, 더 이상 이런 거를 속 안 썩일게. 이제부터 뭐라도 할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용돈을 끊을 겁니다. 본인도 알아요. 뭐냐 하면, 본인이 이 시험 접으면, 더 이상, 나에게, 이만한 용돈을 안 주기 때문에. 예. 웃긴 게,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상상 이상으로 계산적입니다. 솔직히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 이런 초자극생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이기적이야 할 수 있는 거야. 이기적이야.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는 게 왜 이렇게 못하냐면, 내가 3년, 4년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 못하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죄송해요. 죄송한 마음이 커요. 왜냐, 이제 나이 먹었기 때문에 일해야 되잖아. 일을 해야 되는데, 난 책상에 앉아있어. 예. 부모님은 나이 먹어서도 힘든 일 하고 있어요. 나 뒷바라지 한다고 생활비 쪼드리는 와중에도 용돈 수당 얼마 지어주는데, 그거 볼 때마다 미안해. 근데 계속 이번 시험 포함해서 계속 떨어졌어. 부모님 볼 낯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하고 안 되면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뭐라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단일도 그런 마음 안 가집니다. 그냥 이 생각하는 거야. 나 시험 접 엄마한테 돈 못 받는데 100만원 못 받는데. 나 돈 받아야 되는데. 이걸로 할 거 있는데. 이거를 수험생 여자분하고 데이트해야 되는데. 밥 사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내가 봤을 때 수험생 여자분을 뭔가 꼬셨다는 느낌도 들어요. 예. 분명히 이 8년 동안 하면서 책만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보통 수험생 입장에서 꼬시기 쉬운 사람이 같은 수험생 하나 여자분이에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여자분들이
외롭거든. 여자분들도 외로움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정말로. 수험가 같은 데 가보면. 왜냐면 공부하는 게 정말 이게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저도 해봤지만 누구나 말할 사람도 없고 밥 혼자 먹어야 되고 어, 두꺼운 법정 같은 거 달다 외우려고 하면 여자한테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랑 어떤 비슷한 입장에서 내 심령을 이해하고 뭐라 나랑 비슷한 공부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 굉장히 간절하게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성이면 좋지, 더 좋지. 그러니까 이게 눈이 맞으면 이렇게 사귀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저 요양직이나 학원 같은 데 가보면 많습니다.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좀 나쁜 거죠. 상당히 정말 나쁜 겁니다. 네. 본인 이 생활이 너무 편해요. 살면서 이렇게 편했던 적이 없어. 네. 그리고 본인은 백날 안 된다는 거 알아. 본인 머리를 압니다. 이 정도 했으면.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한테 나 이 시험 그만둘게라 얘기하면 용돈 더 이상 지원 안 하지. 용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뭐 80만 원, 100만 원 줄 이유가 없잖아요. 여지껏 공무원 공부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그만큼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다 큰 아들한테 80만 원, 100만 원씩 매달 준다는 게 그게 여러분 가탄기나 합니까? 용돈을 줘야 되는 나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용돈을 부모님한테 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월급 받았으면 부모님한테 뭐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비 보태라고 얼마 정도 돈을 준다든지 그렇게 뭔가 좀 베풀어야 되잖아. 근데 그 반대 아닙니까, 이게? 네. 굉장히 옹졸하고 이기적인 마인드예요. 어떻게 보면 수험 생활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기적인 괴물. 그분한테는 좀 듣기 싫은 말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한테 불량감 하지 않는 그런 철저한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수험생활 오래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없냐? 이런 사람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네. 이런 직업 수험생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원하는 방법. 그 친척 부모님이 용돈 아예 끌어버립니다. 네. 끊어버리고 사촌에게 최후 송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8년까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부모님이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공무원 기능이 장난 아니고 빡세니까 요즘에 뭐 공무원 시험 어렵다 하더라. 그리고 부모님이 아무래도 자영업자잖아. 자영업자면 일하느라 피곤해가지고 아들내미 공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도 힘들어요, 사실. 저 뭐 닭강정 이제 만든 일하면 뭐 12시간 재료 손질까지 하면 자는 시간 빼고 일할 거 아닙니까? 집에 오면 그냥 뭐 샤워하고 잠깐 좀 TV 좀 보다가 주무시겠죠. 우리 아들내미가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볼 겨를이 없지, 여러분. 자영업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있어도 자식 신경 못 쓰잖아. 얼굴 볼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있잖아요. 이러한 사항을 친척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제 있잖아요. 제 백날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쟤도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저렇게 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이라도 좀 강단을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진짜 나중에 가서 어디든 적응 못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얘기 듣고 그 사촌한테 와보라고 한 다음에 잠깐 얘기 좀 하자 라고 한 다음에 너 이제부터 수험 공부하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해. 우리는 한 푼도 못 보내준다. 네. 한 푼도 못 보내주니까 네가 정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 돈을 벌든가 책을 팔든가 그거 네 알아서 해. 우린 할 만큼 했으니까 우리한테 뭐 책값이 부족하네 식비가 부족하네 그런 얘기 하지 마.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이 몇 살 처먹고 자꾸 부모한테 자꾸 돈 용돈 타쓰고 그래. 밖에서 돈 버는 게 뭐 쉬운 줄 아냐?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예.
그 진짜 부모님은 한 번도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냥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아니면 그분들도 밖에서 일하느라 장사하느라 힘들잖아요. 닭강정도 닭 튀겨가지고 양념 버무리고 그리고 굉장히 수작업 많이 해야 되거든. 그 집에 가면 이제 샤워하면 피곤해가 자기 바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용돈 끊어버리고 너 할 만큼 했으니까 이번 시험 언제야? 올해 시험 언제냐고. 올해 지방직 시험 결과 보고 떨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래. 아니면 우리 가게를 배우든가. 정할 게 없으면. 분명히 얘기했다. 만약에 다시 또 공부하겠다 하면 책 다 버려버릴 줄 알아. 이렇게 약간 좀 세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못해요.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식들한테 못해. 예. 이렇게 세게 못 나가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좀 진짜 부모님이 인품은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 내가 보니까. 예. 아마 님이 그 친척집에 갔을 때 아마 진짜 부모님도 아마 님 붙잡고 얘기했을 것 같아.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해봐라. 아, 참 말 안 듣는다.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면 어?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면 부모 얘기니까 또 잔소리처럼 받아들이기 뻔하고 네가 나이도 비슷하니까 가가지고 좀 친구처럼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아마 이런 부탁도 받았을 것 같아. 그라지님. 아, 그라지님이란다. 저 우리 LCK님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심각성을 알 거야 아마. 아예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막상 한 자리에서 얘기한 적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장담한데 얘기한 적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건 부모님이 또 잘못한 게 있습니다. 부모님도. 예. 부모님도 잘못했어요. 왜냐? 솔직히 한 3년 넘어갔으면 좀 압박을 줘야 돼. 너 너무 공부 오래 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책 붙잡고 있을 거냐? 이렇게 좀 뭔가 좀 으름장을 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딱 기한을 정해야 돼요. 올해까지만 해보고 결과 보고 1점 차든 2점 차든 떨어지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해라. 기술을 배우건 내 밑에서 가게를 배우건 뭐라도 해라. 공무원 안 돼도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해라.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를 했어야 돼. 좀 세게 나가면 돼요. 세게 나가면 하게 돼 있어. 예. 근데 보통 보면 저렇게 좀 초장생들 같은 게 부모님들이 너무 자식들 좀 이렇게 과잉보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잉보호. 과잉보호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보통의 사람이면 3년 정도 하면 양심이 찔립니다. 부모님들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내가 집에 살림 보탬도 되지 못하고 나이 먹고 뭐 아저씨인가? 압박이 와야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친구는 압박이 없잖아. 내가 일 안 해도 부모님들, 밖에 나가 일하시고 돈 벌고 우리 집 닭강정 잘 되는데 장사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 나한테 용돈 한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아쉬울 게 없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부모님이 한번 날 잡아서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못 붙어요. 못 붙습니다. 때려 죽여도 못 붙습니다. 네. 이거는 부모님이 좀 몽둥이 들고서 얘기해야 됩니다. 좀 이런 말하면 그렇긴 한데 그 조금만 더 하다가 사람 인생 골로 갑니다 이게. 예, 이미 지금 위험하죠. 8년이면 진짜 위험해. 솔직히 이거 뭐 원서복구 안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사촌도 알아요. 자기가 멘탈이 약해가지고 어디 가서 일 못한다는 것도 알 거야 아마. 예, 멘탈도 약하고 자존감도 약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욕 한마디 먹으면 당장 보따리 싸고 나올 사람이에요.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라도 하면. 왜냐면 공부하면 싫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거든. 8년 동안. 단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부모님은 수험생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압박을 주는 말 안 했겠죠. 안 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긴장이 없다 보니까. 내가 공부 오래 해도 부모님 별 말씀 없구나. 그러면 내가 좀 오래 해도 괜찮겠네? 어차피 내가 책 잡고 있으면 부모님은 내가 공부하는 줄 알 거 아니야. 부모님 밖에서 일하시니까 집에 올 일도 없고. 응. 뭐 이 생활하기 딱 좋은 거죠. 부모님이 만약에 뭐 집에 누구라도 한 분이랑 붙어 있으면 부담이 돼가 못 하는데 지금 보면 부모님들
다 닭강정하면서 이제 만들어 이제 가게로 가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얼굴 볼 시간도 없잖아. 자영업이 일하는 게 특별히 쉬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한테 신경 못 쓴단 말이에요. 대화도 못 하고. 근데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은 딱 하나, 확실한 방법이 이게. 이거 하면 됩니다. 거의 됩니다. 되는데 혹시나 자식이 나쁜 마음 먹을까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막 사람이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안 좋아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 차리는 게 좋아. 네. 용돈만 끊어버려도 못합니다. 돈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인이 알바를 하겠습니까? 8년 동안 일해본 적도 없는데 알바를 하겠어? 8년 동안이 아니라 여지껏 살면서 본인 스스로 돈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 뭔가 대화하거나 사람 상대도 안 해봤잖아. 자존감도 바닥인데. 안 그래요? 그럼 바로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있잖아요. 굉장히 사람이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 공통점이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사람 만나면 대화를 할 줄 몰라요. 말하는 걸 까먹어버려. 많습니다. 제 방송에 12년차, 11년차, 9년차도 있었습니다. 13년차도 있었어요. 간만에 초장수 얘기를 해보네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해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야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좋게 얘기한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8년이면. 고요도 심하게 고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모님이 강단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HK님이 뭘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진짜 부모님이 아예 극약 처방으로 저렇게 나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못 끊습니다. 절대 못 끊어요. 이미 단맛에 오랫동안 취해있기 때문에 못 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씁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8년 동안 고문을 제대로 안 하고 부모님한테 용돈이나 축내고 밥 축내고 부모님 나이 먹도록 이제 밖에서 고생하시는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혼자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백수 되는 것보다 더 나빠 여러분. 백수 니트 이런 것보다 더 나쁩니다 이게. 이런 행동이 훨씬 더 나쁩니다. 아무튼 진짜 부모님 꼭 강단 내셔가지고 용돈 한 푼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올해까지만 하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딱 얘기하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럼 완전히 끝나요. 자식 평생 이렇게 고시낭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건데. 혹시나 주변에 고시낭인 있으면 이 얘기 듣고 좀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변에 고시낭인들 부모님 고생하는지 모르고 고시생활이 빠져가지고 그 단꿈에 빠져가지고 학경은 뒷전이고 놀 생각이 나고 연애 생각이 나고 부모님 용돈 받는 거 있어서 별로 미안한 감정 전혀 없는 사람들 이 얘기 듣고 좀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